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3D 스캐닝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담당하게 됐는데요. 저는 GS 네오텍의 BIM 팀장 오종렬 수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오토캐드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가 리캡 파일을 받아들였어요. 외부 참조로 받아들여서 그 리캡을 참조로 해서 평면도나 단면도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고요.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리캡 파일을 외부 참조로 불러들여서 직접적으로 변환하지는 않더라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벽이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보호나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들의 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니와 어떤 파이프를 스캐닝하면 그 파이프의 센터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스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리캡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리캡 프로라고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캡이 프로가 말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냥 리캡이라고 있는 것만. 그러면 어쨌든 이 리캡 파일을 다른 데서 생성해 놓은 리캡 파일을 받아서 열어서 충분히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캡을 처음 실행하면 이 아이콘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몇 번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저장 버튼이라든지 열기라든지 뭐 되돌리기, 그 다음에 되돌리기 취소 같은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리는 거나 내리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일단 그 열기 버튼을 눌러서 리캡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 이런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3D 스캔을 가지고 스캔한 파일이고요. 그 스캔한 파일은 원시 데이터로서 거의 컴퓨터에서는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원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인지할 수 있게끔 이제 각종 그 스캐닝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리캡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리캡 파일은 점들의 집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3D 형태의 그 점 형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그 회색 부분들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스캐닝은 레이저를 사물에 발사시켜서 그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그 거리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그 점을 하나 찍게 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스캐닝 장비가 1초에 100만 번의 레이저를 쏴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서 점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약간 동그랗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요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캐닝을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그 여러 개소의 스캐닝을 했던 그런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을 정합이라고 하고요. 이 리캡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하나로 정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런 기능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캡 파일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부에 보면 뷰 큐브가 있고요. 이 뷰 큐브의 가장 상단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평면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평면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회전되어 있으면 이 회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요 같이 객체들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남서 방향의 아이소 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선이 좀 바뀌고요.
휠 버튼을 자기 몸 밖으로 밀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휠 버튼을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화살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워크스루라는 기능이고요. 게임을 잘 하시면 이런 굉장히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미뤄지는 부분의 이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제어가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스캐닝을 하나 포인트를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크기는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게 되면 360 카메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지점들의 거리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요 하단에 보이는 요 아이콘 두 개가 있죠. 아이콘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이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개의 스냅들이 보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프리핸즈라는 부분에 직교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 Z 쪽을 클릭하시면 위아래의 수직 Z 값이죠. 값을 이렇게 미터 단위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Z 값인 지금 현재 이 부분은 3424mm고요. 3.42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캡 파일이 정확하게 X, Y, Z의 축을 입력을 했다면 요 Y 값을 누르게 되면 이 Y 값으로 작동이 되고요. 요 X 값을 주게 되면 X 값을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이 약간 회전돼서 도저히 X와 Y 값을 입력하지 못하겠다면 요 프리핸즈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짧은 거리의 거리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와 어디 사이에 포인트를 아신다면 그 포인트의 거리를 정확하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거리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었다면 완료라는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요 사각형 육면체를 클릭하시면 다시 포인트 클라우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거나 Shift 키를 눌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쉽게 조작해낼 수가 있고요. 게임을 좀 몇 번 해보셨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리얼 뷰로 이동을 하시면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스캐닝 포인트로 이동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다시 보여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한계 상자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요 리캡의 육면체에 투명한 상자가 보이고요. 이 투명한 상자를 드래그를 해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상자들이 좁혀지거나 늘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축소를 하고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거기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여기 그 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에 자, 창, 초점 이동, 궤도, 둘러보기, 조감도 요것들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이미지로서 마우스의 조작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캡이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한 요즘에 제품인데 사용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모니터 같은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요 고도라든지 고도에 의해서 색깔들이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강도, 빛의 반사 여부에 따라서 요 강도 값을 측정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선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스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큰 파일을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지금 잘라 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쌍용 건설에 여기 현장 전체를 다 스캐닝해서 층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거 리켓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요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가운데에 점들이 표현되어 있죠. 이 점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 점에 대한 크기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하면 좀 너무 잘 안 보일 텐데 살짝 요 점의 크기를 조정을 하면서 이 가장 자기 모니터 상에서 잘 보이게 하는 요 기능 색깔 RGB 그 다음에 뭐 고도나 강도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점 표시에서 이 점의 크기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것들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 한계 상자 이용을 하시면 리캡은 충분히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 부분에서 이 거리를 클릭을 하시고 프리핸즈에서 뭐 직교 버튼을 이용한다든지 프리핸즈를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특히 이제 요 도면상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조금 그려져 있는데 요 거리를 클릭하시면 요 파이프 스냅이라고 있거든요. 파이프 스냅을 클릭하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말고요.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로 딱 표현됩니다. 파이프가 인지되면 동그라미로 딱 표현되는데 겉에 클릭을 하시면 너무 작아서 이제 인지를 안 하는데 뭐 100mm 정도나 뭐 그런 배관들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배관의 센터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할 때 요 거리에 요 파이프 스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되었으면 그냥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혹시 이제 거리가 찍혀 있을 때 그걸 이제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리캡은 한 이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요 파이프 스냅 뭐 사용하시면 그냥 파이프 있으면 그대로 이제 되고요. 너무 작아서 지금 인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캡 파일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오토캐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캐드의 새로운 파일에서 리캡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외부 참조라는 여기에서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정구름 부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구름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정구름 부착을 클릭을 하시면 리캡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캡 파일 RCP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하시면요.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캡 파일들이 지금 여기 현장 하나에 객실층은 몇 기가 정도 되지? 응? 객실층 하나에 리캡 파일이 10기가 정도 됩니다. 요 포디움 쪽으로 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좀 좋아야 되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BIM 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고사양의 PC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구름 잠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제 정구름이 삽입이 될 때 그 정구름 파일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정구름을 잠그면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해제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상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리캡 파일들이 외부 참조로 가져올 수 있고요. 리캡에서 직접 볼 수 있듯이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3D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똑같이 정육면체 투명한 상자들이 보이고요. 이 상자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오토캐드 충분히 이제 다룰 수 있는데요. 일단 평면에서 뷰 큐비스 최상부 눌려서 평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리캡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메뉴들이 하나 생깁니다. 정구름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리캡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 참조로 가져오시고 이 정구름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 정구름에 관련된 이 메뉴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요 단면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면 어느 부분으로 단면을 자를지 정면이든 배면이든 이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요 평면도를 특정을 하시면 평면도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ES키를 한번 눌립니다. ES키를 누르시면 지금 요 테두리 쪽으로 요 단면 상자가 하나 뜨고요. 이 단면 상자 안에 여기에 지금 높이 부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1845mm 쪽에 평면에 관련된 단면 상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여기를 내가 1400에다 입력을 하시면 요 평면이 1400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단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그 3D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요 단면을 클릭을 하시면 특성창에 요 하부에 보면 투명도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70%인데 얘를 100%로 하면 완전 투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 편집할 때 요 단면에 대한 객체가 만약에 내가 걸리다 그러면 요 하부에 보면 여기입니다. 요 하부 객체 분리라는 부분을 객체 숨기기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숨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표현해야 되겠다 하면 객체 분리 끝 눌리시면 다시 그 단면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단면 상자를 통해서 이제 단면도를 끊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단면 상자를 클릭을 해서 요쪽에 보면 현재 평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슬라이스라고 바꾸시고 슬라이스의 높이가 1400이고 슬라이스의 두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두께 최대한 너무 두께도 말고 또 너무 자, 그래서 요 200을 했고요. 다시 평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얘를 이제 그 단면창을 이렇게 숨기기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그냥 내려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가까이 되시면 점이 똑똑 생겨요. 그래서 이 점들은 오토캐드의 오스냅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 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오른쪽에 3D 객체 스냅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점구름의 노드점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드점 하나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점들은 자동으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요거를 해제시켜 버리면 이 노드점을 인지를 못 하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 놓고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요것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이 서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치고 요 데이터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러나 상세하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점들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표현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 된 스캔이고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껍게 그 객체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이동을 해서 가장 가까운 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을 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외부 참조 명령에서 얘를 살짝 업로드 시키면 외부 그 리캡 파일이 잠깐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작성했던 이런 패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3D 그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긋다 보면요, 이 라인은 Z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Z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Z점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그냥 Z점 0으로 만들어 놓은 리습들이 있어요. 3D, 2D 이런 리습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 없으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3D, 2D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객체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Z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들이 다 이제 제로 포인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평면에 대한 단면을 쉽게 그려낼 수가 있고요. 아주 분리시켜버렸네. 자, 이번에는 단면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단면을 끊기 위해서는, 자, 얘 다시, 요, 리캡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 메뉴가 이제 뜬다고 했죠? 아까 생성시켰던 요 단면 객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우시고, 얘를 다시 클릭을 해서, 이 단면 상자를 이제 정면을 하나 만듭니다. 정면도로. 정면도를 만들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게 이제 단면 상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하얗게 하나 보이죠? 얘가 이제 단면 상자가 보이는 거고요. 자, 요 아이콘들을 클릭하시면 얘네들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역시 동일하게 얘 부분을 슬라이스로 바꾼 다음에 이 두께를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시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남쪽 방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를 투명도를 100%로 또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동으로 단면을 형성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 클릭을 해서 단면선 추출이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에서 UCS를 현재 V로 바꿔서 XY 평면, 어떻게든 항상 도면을 그리실 때 내가 보는 면이 XY 평면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얘 클릭을 해서 단면선 추출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단면선 추출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요. 이때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락 A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면 도면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요것들은 약간의 오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수정해 나가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면으로 자동으로 단면 생성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납품할 때도 요 기능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일일이 다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평면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라서 그리는 그런 방법들로 평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요 단면들은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그 마감선이거든요. 이게 똑바른 부분들이. 그럼 이 선을 하나 긋고 나머지 이제 요 천장에 대해서 치수들을 입력을 하시면
어피라든지 이런 높이들을 쉽게 이렇게 따낼 수 있죠. 그래서 도면을 그리실 때 이제 아까 그 리캡 부분의 평면도 상에서 그 기둥열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요 단면 그 슬라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쉽게 만들면 되고요. 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이제 얘는 지금 현재 그 인면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해서 다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다시 이제 UCS를 원상태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면도 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3D, 2D를 통해서 얘를 이제 다시 평면 그 Z점들을 다 없애버리시면 오토캐드에서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그 도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예요, 솔직히 이게 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만 더 하면 이미 이게 형성된 것들은 요 단면을 지우시면 다시 뭐든지 다 나타나고요. 이 기능 아니라 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직사각형이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쉽게 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아까 똑같이 요 단면 생성을 하시면 더 쉽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딱 캡처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 상에서 이 3D 스캔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이거 막연하게 되겠지만 한 번씩 불러와서 이렇게 클릭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3D 스캔 파일들을 오토캐드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사각형으로 이제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 전체 자력 해제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원상 회복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살짝 뭐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이 요 표시 숨기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삭제하지 않고도 다시 전체를 보기가 되고 또 다시 그 부분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부분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려면 요 자르기 해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예 삭제하시고 다시 사각형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박스를 형성을 해서 쉽게 클릭을 해서 도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조금 전에 우리 아까 10기가 막 되고 20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 한꺼번에 열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직사각형이라는 아니면 클릭을 하시면 뭐 폴리곤이든 원이든 이렇게 뭐 이건 그렇게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쉽게 요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캐드에서 그냥 인서트를 불러드리면 되고요. 단지 요 외부 참조에서 요 점구름 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요런 점들은 굉장히 쉽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 평면 상태에서 자, 클라우드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평면에 대한 단면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 상자에서 얘를 최대한 낮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보시면 굉장히 이제 땅에서 슬라브만 될 수 있으면 표현되도록
최대한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스캔 색상을 고도로 줍니다. 이 색상 매핑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색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 수를 뭐 한 10가지 정도 줘서 10단계 정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너무 파란색. 이 색상만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신다면 그 스라브에 이런 평탄도를 체크해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서. 그래서 요 이제 색깔들은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그 색상들을 바꿔내면 이 그라데이션의 그 짙음 요구에 따라서 그 스라브의 평탄도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오토캐드에서 충분히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거 다 한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네. 근데 이제 한 번 들어보셨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한 번도 요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했잖아요. 열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제가 오늘 요 강의를 녹화를 했으니까요. 이 녹화도 유튜브로 올려서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평면에서 지금 뭐 평탄도를 알 수 있다는 게 네네. 그 색깔의 음역으로 평탄도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색깔의 음역으로 평탄도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제 이 색상 매핑에서 이 고도를 10단계로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파란색만 있지만 요 색상을 이제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선 색상들이 각각의 이제 10mm 단위로 표현이 될 거고 전체 100이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제 옆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지금 11로 그렇게 표시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평탄도를 하려면 자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까 슬라이스 높이를 맞춰놓고 그 10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도에서 색상으로만 저 높이를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인트를 찍었을 때 뭐 마이너스 몇 값이다 이런 값으로 자기가 이제 아이디 오토캐드에서는 아이디라고 이제 치면 그 XYZ의 좌표를 주잖아요. 네. 잠깐만요. 아이디라는 명령을 치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점들이 클릭이 되죠. 네.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면 Z가 37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부분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평면을 찍었으니까 점이 평면에 생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점 평면이 높이 37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검정 색깔 한번 찍어보세요. 꽤 어두운데. 자, 이 부분이죠. 자, 클릭하시면 마이너스 83으로 나와 있죠. 제로 기준에서 마이너스 83.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로 값은 우리가 이제 스캐닝에서 Z 좌표를 줄 때, XY Z 좌표를 줄 때,
가장 그 제로점을 찾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보정치를 주시면 되겠죠. 제로 값은 기계에 세팅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정합을 할 때 거기에 좌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주면 그 좌표가 0점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정치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요렇게 슬라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제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선이 지금 현재 얘는 아래 밑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적으로 요 제로점은 그 현장에 보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FL 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제로점을 최대한 잡는다고 했거든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계단이 그려진 게 화면에 있더라고요. 예. 계단은 진짜 있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 네네. 이제 계단은 최대한 그 끝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 층별로 이제 계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 삼각형 계단도 이렇게. 예. 기둥을 이렇게 찍었더니 네.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하는 다음에 카키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 따신 건가요? 다 따왔습니다. 다 따는데 예, 따로. 예. 비슷하다 보니까.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구조 도면을 좀 가져와서 엎어갖고 거기 살짝 뭐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기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까지 틀리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아까 포인트를 따다 보면 이게 지금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이 부분이 몰탈이 안 떨어진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 어떻게 몰탈을 있는 대로 하신 건지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에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기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사각형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얘를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틀려요. 얘는 맞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또 여기다 이렇게 맞추면 또 다른 데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이제 맞출 수는 없으니 어느 한 부분 정도로만 맞췄고요. 될 수 있으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거의 그냥 약간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평균점을 찾아서 입력을 했다고. 근데 예. 조금 더 있다고 봐요. 예. 가운데서. 예. 그래서 오차가 솔직히 이제 아까 이 점도 지금 이렇게 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톡을 여기다 라인 그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다 작업을 하면 이들이 한 6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많게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한 6mm 정도는 오차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몰탈 층계 예, 현재 마감 기준으로서 이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둥 자체를 좀 까대기 해서 표면이 좀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마감이 현재 있는 마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렸다면 되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는 마감이 그대로 지금 거의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기둥이 까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제 그 표면이 좀 매끄럽게 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표면대로 그리려고 했고 도저히 앞에 뭐가 보강이 돼 있어서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이 보강이 돼서
그 표면을 찾지 못할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높이를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 단면 높이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그 비닐 보강 없는 부분을 좀 찾아서 거기를 교정했습니다.